네, 반갑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업자들이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노동법 8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군데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에서도 이렇게 단락단락 끊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8가지를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사업주가 근로자,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자,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자, 근로계약서는 잘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두 부를 하셔서 하나는 사장님이 가지고 있고 한 분은 직원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근로계약서는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가 올려져 있습니다. 샘플이. 그럼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근로계약서를 쓸 때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 안에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을 넣으세요라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셔서 반드시 하나는 사장님이 하나는 근로자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임금과 수당에 관한 계산인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시급하고 뭐 관련이 있을 건데 각종 임금들 계산.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제가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하루는 우리가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삼고 있죠. 그 다음에 일주일간은 40시간을 근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휴수당이 8시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간 주휴를 포함해서 근로하는 시간은 48시간이 되는데 요게 이제 일주일이죠, 일주일. 그럼 요거를 한 달로 계산하려면 여기에 곱하기 한 달은 4주가 아니고요. 그걸 평균을 내니까 4.3452 뭐 반올림해서 4.35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지만 요렇게 계산을 했더니 대략적으로 209시간이 된다는 거죠. 자, 요 원리를 가지고요. 우리 뽑는 직원의 시급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18년 기준으로 7,530원이다.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주요 시간과 그 다음에 거기에 4.3451을 곱해서 월급으로 얼마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150만 원 주는데 이게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꾸로 역산을 해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산수당입니다. 가산수당. 가산수당. 자, 가산수당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연장, 야간, 휴일 이런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건 일단은 먼저 기준이 뭐냐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추가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주는데 50%를 가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시급이 뭐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시간을 일하면 원래 1,000원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간이 연장이나 야간 휴일이 됐다 그러면 1,500원을 지급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 가산수당을 준다. 자, 그럼 가산수당 중에 연장수당은 하루에 8시간을 넘기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겼을 때 가산수당을, 연장수당을 지급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요 사이에 근무를 시키게 되면 야간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자, 휴일은 우리가 법정 휴일이라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현재 기준으로 매주 하루 주 휴일과 그 다음에 노동절이 법정 휴일이 있겠죠. 자,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네 번째는 세금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노무랑은 조금 뭐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노무랑 세무는 또 연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뽑는 직원들에 대해서 3.3% 원천 징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갑종 근로소득세
갑근세 15.4%를 뗄 것이냐 이건데요. 자, 요때 기준은 근로자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뽑는 직원이 근로자냐 아니냐, 근로자성, 근로자냐 아니냐. 자,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갑근세인 15.4%를 떼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에서 3.3%를 떼는데, 자, 여기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사업주로부터 우리 직원이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느냐,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에 따라서 갑근세를 할 건지 원천징수를 할 건지를 판단을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5번째는 4대 보험료입니다. 4대 보험료. 4대 보험 잘 아시다시피 산재, 고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 4대 보험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자, 우선 4대 보험을 가입해 줘야 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한 달로 얘기하면 60시간. 자,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4대 보험료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자, 그 중에 예외적인 거는, 그 중에 산재보험은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더라도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다 책임을 지고 보험료도 다 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도요. 고용보험료도 올해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자, 고용보험료도 15시간이 넘지 않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3개월을 연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해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들한테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데, 산재와 고용은 약간 별도의 기준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4대 보험 요율은 뭐 금방 찾아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사업주는 대략적으로 10% 얘기하는데, 정확히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면 사업주 같은 경우는 거의 10%가 됩니다. 9점 몇 프로 되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8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보험료를, 하대 보험료를 내게 돼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근로자를 해고할 때 기준인데, 자, 해고할 때는 해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해고를 해야 되는 정당한 사유와 그런 서류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해고 예고라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해고 예고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바로 해고를 할 때는 한 달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고를 할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치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서 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해고를 할 때는 퇴직금 부분이 가장 많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느냐, 뭐 받을 수 없냐, 이런 부분들인데, 자, 퇴직금을 지급해 줄 때 계산을 하는 방식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평균 임금이라고 하면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평균 임금이 더 큽니다. 평균 임금은 그냥 받았던 총 급여를 나타낸다고 편하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총 받았던 급여 직전 3개월치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일할로 계산을 해서 내가 근무했던 기간을 산정을 해서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퇴직금을 주는 기준은 또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한 달을 평균으로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되는 근로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1년 이상 되는 그런 근로자들한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 줘야 되고요. 과거에는 2010년 그 전까지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을 원래 안 해줬었는데요. 2010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근로자한테 한 명이라도 직원이 있는 그 사업장은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또 기준이 되는 건 또 뭐냐? 이 직원이 근로자였냐 아니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근로자성입니다. 근로자성. 자, 이 직원이 근로자였으면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면 또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고요. 만약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 즉 아까 이제 우리 세금 얘기할 때 3.3% 원천 징수를 하는 그런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퇴직금도 지급을 해주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8가지 노동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특히 뭐 사업주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근로자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8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꼭 노동법 8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또 이런 거 잘 챙기지 않으셔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일 없으시도록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